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사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 미비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블랙록을 비롯한 JP모건, 피델리티 등 주요 금융기업이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손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이니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국의 법제화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700억 원대 암호화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비트코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24,613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여성 A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하락 배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대한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인데요.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하원이 초당적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미 하원은 279대 136으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피트 21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법안은 가상화폐가 충분한 수준의 분산화를 달성할 경우 이 많은 증권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SEC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방식과 굉장히 대조되면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업계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한 이후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스팸 문자 대부분이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추천하는 암호화폐 리딩방이라는 점입니다. 카카오톡이 A씨처럼 스팸 문자에 시달리는 일부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통로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 회의에서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51억 4,196만 원은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9,661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4.95% 상승하고 있습니다. 540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73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캠퍼스 25.17% 상승하고 있습니다. 1,318원의 가격입니다. 오아시스 15.04% 상승하고 있습니다. 97.97원의 가격입니다. 봉크 14.48% 상승해서 0.0514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12% 상승해서 700원의 가격입니다. 만타 네트워크 9.86% 상승하고 있습니다. 2,418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톰엑스 6.41%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8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5.56%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17원의 가격입니다. 사이버 5.45% 하락해서 12,310원. 랜더토큰 5.28% 하락해서 14,5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웨이브 5.18% 하락하고 있습니다. 55.31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의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차트로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노란톡방 자랑도 좀 해주시고 특별한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오전 그리고 오후에 이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관련 뉴스, 그다음에 뭐 경제 소식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의 신호등 지표 및 네이처 신호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시그널 및 이제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간색, 이제 노란색, 초록색 이제 밴드로 구성된 이제 지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강한 이제 이 추세에서의 힘의 세기 정도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노란색 부분이라고 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네. 초록색 부분일 때 가격 상승률의 가능성이 높고 노란색에서는 이제 응축 구간, 그리고 이제 빨간색인 부분은 이제 매도 구간,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신호등 지표는 어떤 거랑 이제 지표를 같이 연관을 해가지고 봐야지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을까요? 네. 저기에 있는 우리 신호등 지표요? 신호등 지표랑 이제 다른 지표를 이제 섞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네이처 지표랑 같이 보면 네,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만들어낸 네이처 지표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더욱더 성공률이 높고요. 네. 네이처 지표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이제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시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초록색 구간, 어둡게 초록색 되니까 밴드 더 멋진 것 구간에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두운 버전이 네. 있고 하얀 버전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원하신다, 이제 뭐
하얀 버전을 원하신다 이러면 하얀 버전으로도 배포 가능하고요. 네. 어두운 버전을 원하신다면 어두운 버전으로도 배포가 큰 가능하니까. 차이는 없는 건 거죠?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눈이 어떤 게 더 편안하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차트가 더 좋고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받아 보셔가지고 좀 더 잘 맞으시는 거를 이제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는 이제 빨간색 구간에서 이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네.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처 지표 및 신호등 지표 는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배포를 하냐 아니고요.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지표들 무료니까 받아 가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또 큰 수익 이제 매매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궁금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도 지표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비트코인의 고래들, 이 대형 투자자들이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로 하락하자 하루에 무려 6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매파적 기조에 하락을 한 거였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에 타격을 입으면서 일시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론이 이제 대두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고래 투자자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도대체 봐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네. 차트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 한창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 승인 관련 건으로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승인 관련이 이제 승인될 확률이 이제 90%가 넘는다라고 이제 승인될 확률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따라가는 만큼 가격이 이제 네. 가격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가격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로 넘어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중요했던 게 이런 하락 추세선들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67.4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 상단에 이 매물대 부분 가격대가 지금 71.6K에서 72.8K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차 이상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쪽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평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배열인 모습이고요. 이제 242평, 122평, 뭐 22평, 62평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파란색 선이 62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하고 올라와 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22평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격과 만났을 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지금 60, 20, 120으로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전 차트에서 조정이 들어왔었죠. 가격이 조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해주었는데 지금 재차 응축을 하고 상방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재차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에
존재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신고점 갱신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이 들어와 주게 될 시 조정이 들어온 구간에서 분할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비트코인 구간에서는 지금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보조지표가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요. 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감매수권에 위치하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감매수권을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한다 할지언정 감매수권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고점 갱신, 즉 페일러, 폭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감매수권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페일러가 일어난다, 감매수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K선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신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네. 신고점을 최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우리가 시차가 또 있고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방송 중에 발표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단기적으로 전략 어떻게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려면은 일단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이전 차트에서는 매물대 저항을 네. 받아주고 쌍봉 패턴 등장을 해주고요. 넥라인 구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받고 가격이 빠져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패턴이 하나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패턴이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된다면은 네. 보이시는 패턴 있으실까요? 밑에 이렇게 밑에 선 그으면은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정답입니다.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네.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약간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69.1K를 살짝 이탈해 주었지만 여기 전저점 꼬리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주면서 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포지션을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네. 지금 디센딩 상단 하락 추세선인 이제 69.9K 이제 70K 구간을 터치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분할 익절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이제 구름대 그리고 60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디센딩 상단 하락 추세선과 60평 구간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리스테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1시간봉 관점에서 구름대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였죠. 네. 그리고 1시간봉에서의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감매수권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골든크로스 이후 이제 50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기 보조지표, 1시간봉의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이 살아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인 이쪽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는 어디에다 둘 수 있느냐? 이제 이 쌍봉 넥라인 구간이었던 이쪽 구간 70.8K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이쪽 구간을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이제 일봉 매물대 구간이었던 71.6K에서 73K 구간까지도 가격이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까지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매매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더리움 살펴봐야겠죠. 어제자로 짚어드렸습니다.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급격히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이 정치적 이슈가 깔려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하원에서는 이 친가상자산법으로 평가받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FIT21 이게 통과가 되면서요. 이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몇 달간 더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5,300달러를 돌파할 때는 이 알트코인 시즌이 또 다가올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요새 굉장히 네. 화제의 코인이죠. 네. 뭐 현물 ETF 알트 코인들의 멱살 잡고 끌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불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들도 많이 불장에 있고요. 대한 염원을 담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불꽃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네. 이번 ETF 승인 관련 뉴스가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TF 승인 관련 시간은 이제 네. 내일자 오전 6시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나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노란 똑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는 네. 제가 아마 그 시간에도 깨어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관련 뉴스 오늘 정보를 밤새 취합해가지고 달리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제가 한번 불태워야죠. 네, 좋습니다. 네, 다 이제 일봉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더리움 달러 차트 일봉이고요. 네. 일단 주요 단기 저항 매물대 부근을 이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 구간,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심지어 오늘 오전에 진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네. 포지션을 보유하고 네네.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네. 지금 구간은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인 전에도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승인이 되면은 이제 물론 승인된 이후 승인 빔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 폭이 현재 기준만큼 크게 등장은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일단 일봉적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100불 네.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봉 단위의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인 네. 4,560불 구간을 2차적인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네. 저항 구간을 다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상방으로 폭발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들이 과매수권에 다 위치했던 모습이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봉 장기 보조 지표의 K선이 선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제 목표가 구간들 이제 4,100불과 4,560불 구간에서 저항률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세가 터져 나오는 구간들을 이제 홀딩을 어떻게 하시냐. 일봉 네. 구간에서 이 5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을 이어 나가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뭐 이제 네. 입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비트코인 단기적 전략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또 전문가님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단기적 포지션을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전 제가 시황을 남겨드렸을 당시에 이렇게 네.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이었고 수렴 상단부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구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일단 뭐 말씀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오전 및 오후 시장 때 시황을 남겨드리니까 이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1시간봉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뭐 익절을 하느냐 손절을 하느냐 그런 구간은 잡기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상승 폭발 중이기 때문에 포지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난하게 홀딩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이제 단기적 관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일봉에서 5이평 홀딩과 마찬가지로 1시간봉에서의 5이평선을 기준으로 홀딩 관점을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를 희망하신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이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 매물대 형성 가격 구간은 어디 구간이냐? 3,850불 정도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될 시, 아니면 추후 조정이 들어오게 될 시, 3,850불 구간은 이제 박스권 상단부였던 응축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가격이 막 이렇게 음. 되게 상승
가파른 네. 폭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언정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쪽 구간을 터치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2평 올라주는 22평 20고가에서 저가 사이 22평 밴드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할 시에 네. 그쪽 구간에서도 1차적인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타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셔서 우리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픈 캠퍼스 23.84% 상승하고 있네요. 1,304원의 가격입니다. 오아시스 14.96% 상승하고 있습니다. 97.9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3.47% 상승하고 있네요. 47,930원의 가격입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13.44% 상승하고 있습니다. 709원의 가격입니다. 봉크 11.8% 상승해서 0.0502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톰엑스 6.89% 하락하고 있네요. 11.62원의 가격입니다. 랜더 토큰 6.06% 하락해서 14,420원. 델리시움 5.89% 하락해서 447원입니다. 사이버 5.61% 하락하고 있습니다. 12,290원의 가격입니다. 루미웨이브 4.68% 하락하고 있습니다. 55.6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2.19% 상승하고 있고요. 온도파이낸스 5.43%, 오아시스 14.92%, 봉크 11.58%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오픈 캠퍼스 24.4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들어 있었던 오픈 캠퍼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캠퍼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네, 오픈 캠퍼스 24.41% 상승하고 있습니다. 1,31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오픈 캠퍼스 토큰은요, 교육 분야의 교사,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웹3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교육용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교육 자료의 제작 그리고 공유를 분산화해서요,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자신의 콘텐츠 품질에 따라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교육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해요. 이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오픈 캠퍼스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오픈 캠퍼스 차트 바로 넘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 변동성이 좀 강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점 한번 갱신한 다음에 네, 저거는 뭐, 네. 굉장히 강한 장대 네. 연봉이 등장을 하면서 타원가요, 저거? 네,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네.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고 응축 구간을 거친 후에 지금 재차 상승이 나주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픈 캠퍼스 같이 변동률이 강한 코인은 일단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 위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제 뭐 세기형 패턴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요. 네. 세기형 패턴이 아니라 응축 구간이네요. 디센 트라이앵글 상단 패턴, 디센 트라이앵글 패턴 진행이 되었고 네. 상단 추세선 돌파, 그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급등이 나와준 코인.
코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재차 진입을 해 주었고요. 네. 재차 진입 이후 리스트에서 지지,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단기적인 매물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매물대는 이쪽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의 가격은 1,386원 정도 가격이고 1,386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이쪽 부근 가격대로 네. 따지면은 이제 1,660원에서 1,850원 정도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신규 관점으로 매수를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성공적으로 받아주고 올라가준 모습이지만 급등이 나와준 코인이기도 하고요. 이제 매물대가 머지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봐 주게 된다면은 뭐 이런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채널 이외에 지금은 가격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단부 부분에 1,386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매물대 저항 구간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단부 상승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1,200원 정도 구간이고요.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가 1,110원 정도 구간이니까 네. 이 두 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는 지금 네. 22평 밴드 구간을 타고 가면서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전환이 되면은 리스테스 저항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네.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22평의 기울기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게 저항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기울기의 상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코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코인들을 살펴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요. 티라노사단과 코즈브투데이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아무래도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까지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온 것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우리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더리움 힘 많이 내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먼저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12.03% 상승하고 있습니다. 47,32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눈물 맺히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 그 이더리움 예. 그 많이 힘내고 있다 하셔가지고 네. 우리 좀 빵 터져가지고 일단 작도 관점상으로는 지금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매수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받아줄 때.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일단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줄 때가 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힘이 것 같아요. 그러면 센가요? 그때가? 네, 맞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한다는 거는 가격이 네. 올라가고 있을 때 조정이 들어오고 이제 조정을 돌파해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M파동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M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부근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네. 일단 조정 부근을 돌파를 해 주었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디서 익절을 하셔야 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익절 구간에서 뭐 작도적 관점에서는 일단 상단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는 매물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상단 부근의 매물대는 이제 48,800원에서부터 51,10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점 부근 이제 전고 네. 이쪽 부분 돌파 시 다음 매물대는 56,800원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 구간에서 일단 저항률을 체크를 하시고 이제 익절 나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예요. 242동평균선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을 하고 저항권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받으면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해준 이평선의 배열이 응축한 이후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끼고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지만 장기 보조지표 K선이 상반기 일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 상승도 예상되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부분을 돌파하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터치는 해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살펴보았었던 신호등 지표를 이제 네. 켜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신호등 지표에서는 이 검정색 선, 이제 기준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던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지표 신호가 등장을 할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초록색 밴드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강한 모습이다.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어디서 잡아볼 수 있느냐? 이 저항 받아줬었던 구간, 리테스트 구간 45.5원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45.5원 구간에 이제 다음 지지권이 상승 하단부 구간도 네. 45,500원 구간이네요.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럼 그 구간이 이제 상승을 하락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과 어느 정도 유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신규 매수 관점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 생방송 중에 랩터 전문가님께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플 10층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솔라나 봐주세요. 신규 매수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솔라나 지금 가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3.2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만 2,200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신규 매수 어느 부분에서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솔라나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 중에 조정 구간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 지금은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가격이 상승이 진행이 되었으나 네. 이제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매물대로 한다면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26만 3천원 정도 구간 수평장선 부근 네. 조금 더 예리하게 잡으면 이 정도 구간이겠네요. 26만 1,000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쪽 부분 돌파를 실패하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느냐? 신규 네. 매수 관점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구간 23만 1,700원 이 수평지선 리테스트 구간을 기다려 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1시간 봉 혹은 4시간 봉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상승 추세선을 재차 작도를 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상승 추세선 여기에서 응축이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터치하였을 때 반등이 나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솔라나도 이평선의 응축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이평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었으나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하기 전에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62병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실패를 하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재차 응축 구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종 평균선이 62종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줄 것은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그럼 62종 평균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줄 때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켜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는 이제 하방 쪽으로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장기 보조지표는 이제 과매수권을 진입을 해준 모습이고요. 길기도 상반기 유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가 네. 하락 시그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이제 62동 평균선 아니면은 이 상승 추세선을 네. 지지를 터치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면서 고점 부근을 해소를 해주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은 이제 눌림 구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 구간을 말씀해 주셔서 솔라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살펴볼게요. 여기에 웃긴 말이 좀 있는데요. 유비아님께서 빨간 옷 입으셔서 그런지 불장 가는 것 같네요 라고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 올라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불러 584원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미스터 수비드님께서는 564원으로 들고 가고 계신가 봐요. 우리 불러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불러 9.2% 상승하고 있네요. 617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불러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고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모습이에요. 일단 매물대로 간다면은 지금 이제 형성된 624원서부터 이제 650원 정도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목표가를 설정을 하게 될 때 624에서 650원 정도 구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 이후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어디에다 잡아볼 수 있느냐? 이제 다음 매물대로 잡아볼 수 있고요. 다음 매물대 가격 구간은 이쪽 구간 735원에서 이 꼬리로 잡는다면은 715원, 715원에서 735원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가격 진행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은 지금 242동평균선을 이탈 이후 저항 받아준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고가 이평을 돌파하고 지지가 받아주고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약간 걱정되는 점이 지금 62동 평균선 그리고 구름대, 선행편 원선, 의문대 부근에서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저항을 받아주고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도 분할 익절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 돌파 이후 성공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242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6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및 중기가 감매수권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나 장기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정배열에서의 상승 시그널이 아니라 이제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이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저항권과의 가격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응원하는 튜브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아비트럼 체인링크 에이브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아비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 현재 가격 띄워주세요. 네, 10% 상승하고 있는 아비트럼입니다. 1,727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아비트럼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비트럼도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방금 살펴보았던 네. 이제 블러랑 좀 차트가 유사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하락 쇠기형 패턴도 돌파를 해주었네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락 쇠기형 패턴 돌파해주고요. 쌍바닥 등장을 해주면서 클로버 신호,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하고 이제 고가 이평 돌파해주면서 가격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블러와 마찬가지로 구름대 선입생 원선과 6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62동 평균선 돌파하고 다음 목표가는 이제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1940원 정도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와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나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나온 상승 시그널 신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겠다. 그럼 지금 이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려면은 24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면서 구름대까지도 돌파에 성공을 해주어야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코즈버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코인,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 현재 가격부터 먼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노스 가격입니다. 0.58% 상승하고 있네요. 174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크로노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크로노스 같은 경우 일단 가져온 이유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일단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크로노스 같은 경우가 지금은 디센딩, 하락 반전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일단 넥라인 가격이 168원 구간으로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왜 추천 코인으로 가지고 오셨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크로노스 구간이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다, 약간 매력적인 코인이다라고 느껴볼 수가 있는 게 일봉 작도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이 상단 저항선 구간인 186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코인은 일단 매수를 하셔라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도 관점상은 디센딩 상단 추세선 저항 구간이 185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 네.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185원 정도 구간이 이쪽 구간인데요. 이쪽 구간에 지금 62동 평균선이 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62동 평균선이 지금 가격대로는 191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디센딩 상단 하락 추세선 쪽으로 내려와 줄 것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62동 평균선 그리고 122동 평균선과 응축하는 구간에서 가격이 만날 것이고요. 네.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구름대 내부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주면서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하방 기울기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될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크로노스의 큰 관점에서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여주고 있는 추세 중에서 조정 구간을 돌파하고 폭발 시작점 구간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고 와 보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및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나 지금 하락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장기 보조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은 페일러이지만 가격이 반등에 성공함에 따르면은 보조 지표도 과매도권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돌파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은 이제 상승 파동의 시작점 혹은 상승 폭발의 시작점으로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시중정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검정색 선, 이 네. 기준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기준선 부근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이 아까 설명드렸던 네. 이제 185원 구간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이쪽 구간 가격대로는 이제 195원 구간이기 때문에 185원 더불어 195원 구간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큰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게 되셨는지 또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꼼꼼히 전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도 살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코인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코인 고민들 전부 코즈부 투데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